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등갈비 김치찜을 워낙 좋아해서 아내가 등갈비찜으로 상을 차려놨거든요. 와, 엄청 푸짐하네. 당신 고생했겠어. 고생은 뭘,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냥 니들끼리 먹지. 뭘 나까지 챙기고 그래. 앞으로 난 안 챙겨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난 그저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휴,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갈비를 드시던 어머니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우리 딸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엄청 맛있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어서 그래. 그렇고 말고. 우리 다영이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지. 어느새 어머니와 다영이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와 제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내내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내가 가볼 테니까 당신은 마저 식사해. 라며 아내가 급히 현관 쪽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다가는 묻고 있었어요. 누구시라고요? 다영이 외할머니요? 아내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입술까지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영이 외할머니라니.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가서 잘 돌려보낼 테니까. 우선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아내 옆에 서서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김서방 자넨가? 날쌔. 자네 장모. 할 말 있으니까 이 문 좀 열어보게나. 우리가 더 할 말이 남아있던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아니, 이보게. 내가 진짜로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네. 지금 다영이 엄마가 다 죽어가게 생겼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찾아왔겠나? 다영이를 봐서라도 자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나? 글쎄, 전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 가시죠. 자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 문 안 열어주면 난 여기서 꿈쩍도 안 할 테니까 그리 알게나. 라며 억지를 부리는 통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여자가 아내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만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었어요. 다영아, 우리 다영이 잘 있었냐? 외할머니 왔다. 이리 와봐. 싫어. 외할머니 아니야. 우리 외할머니는 부산에 있어. 엄마, 우리 외할머니는 부산에 있지. 딸이 혼비백산한 채 아내 뒤에 숨어서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 여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내가 네 외할머니인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널 낳아준 엄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엄마는 누가 엄마야? 저 여자는 네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외할머니한테 와봐. 엄마가 우리 다영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다짜고짜 남의 집에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여자가 우리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돈, 그간 잘 지내셨지요?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할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식사 중이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 무슨 말을 그리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영이 외할머니인데요. 외할머니는 누가 외할머니입니까? 그때 당신들이 다 포기하고 갔으면서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갔었잖아요. 거기다 양육비도 한 번을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린 그쪽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그 여자도 조금은 당황을 했던 것인지 움찔하는 모습이었고요. 도대체 왜 찾아온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전화를 수백 번은 했는데 자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나.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온 걸세. 그러게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왔겠나? 그러니까 그게 제 탓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네가 물어봐서 대답한 거 아닌가?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딸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나? 다영이가 보고 싶어서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있네. 보고 있으면 딱해서 우리도 미치겠어. 자네 착한 사람이잖나? 그러니까 다영이랑 같이 다영이 엄마 좀 한 번만 만나주게나. 다영이 엄마가 여기 있는데 만나긴 누굴 만납니까? 이제는 여기 이 사람이 다영이 엄마입니다. 다영이도 이 사람 잘 따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다영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만 나가주시죠. 라며 제가 여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는데요. 여자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 수법은 이미 100번도 더 써먹은 수법으로 이제는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여전히 호구로만 보였던 것일까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누가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난동을 피워대고 있다고. 그래, 알았다. 안 나간다면 신고해야지. 라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듯 했는데요. 그 모습에 여자가 기겁을 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뭐 하는 겁니까? 저를 진짜 경찰에 신고하겠단 말입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워대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나 사돈까지 어쩌다 일이 된 겁니까? 저 불려시가 다 조종하고 있나 보죠? 말 조심하세요.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불려시라니요. 불려시는 대개 딸이 불려시겠죠. 그 힘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나가버리더니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디 얼굴을 들이밀려고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가서 당신 딸한테 전해요.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아작을 내버릴 참이라고. 아니, 사돈이 어쩌다 그런 험한 말까지 쓰게 된 겁니까? 험한 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도 네 자식이 생고생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 어느 엄마가 눈이 안 돌아가나. 네 딸이 그러고 집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생고생을 한 줄 알기나 해?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 나 같았으면 평생 속죄하고 살았어. 당장 나가,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라며 어머니가 여자에게 달려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음을 느낀 여자가 불이 나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여자가 집 밖으로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고서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자, 가서 밥 마저 먹자.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요리인데 다 식어서 어쩌니?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다마다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야, 우리 엄마 완전 딴 사람이 다 됐네. 엄마가 그런 험한 말도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동안 난 진짜 몰랐잖아. 제가 논란 반 칭찬 반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내쫓았어. 할머니가 더 힘센 거지. 그래서 이긴 거지? 그렇고 말고. 이 할머니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얘, 너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무슨 이런 악연이 다 있는 건지 우리가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막 싸워주셔서 저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어머님 진짜 멋졌어요. 아내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그랬어?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라. 니들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저 옆에 애랑 말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등갈비 생각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던 건데 뭐.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왔었는데 내가 차단도 하고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안 받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쫓아올 줄은 진짜 몰랐어.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라며 아내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던가요? 최악의 첫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의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았던지 지금은 퇴근하고 집 현관문을 열면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랍니다. 전 아내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만났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전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이나 아르바이트만 전전했다고 했어요. 나이는 저와 1살 차이가 났는데요. 결혼해서 사는 동안 한 10살 차이는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거든요. 사귀게 된 것도 전 아내가 계속해서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취업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기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 아내에게 관심조차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아내는 막무가내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사귀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 아내가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었기에 제가 거절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기도 했어요. 야,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냐? 내가 보기엔 얼굴도 예쁘고 너한테는 과분하구만. 네가 모태 솔로라 모르나 본데 저 정도 얼굴이면 상위 클래스야.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결국 어느 순간 저도 뭐에 홀린 것 마냥 전 아내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나처럼 볼품없는 사람을 왜 좋아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아내는 애교가 엄청 많은 편으로 시간이 가면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제 성격이 한번 뭔가에 빠지게 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랬기에 전 아내에게 더욱 푹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 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제일 큰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우선은 전 아내의 부모님이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취업 준비 중이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급한 대로 물류센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했다는 말에 억지로 결혼을 허락한 전 장인 장모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처가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부랴부랴 짐을 싸서 처가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전 장모님이 쏘아붙였어요. 어떻게 했길래 몸이 안 좋다고 해? 능력도 없는 너 같은 인간한테 눈 딱 감고 우리 딸을 보냈는데 이따위로 할 거야? 너 취업은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저 죄인이라는 생각만 들었기에 항상 굽신거리기만 했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리고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몇 달 안에 취업 못하면 우리 딸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대답을 했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 장모님이 전 아내에게 물었어요. 딸, 밥은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엄마 나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 떡볶이 만들어줘. 좋은 거 놔두고 떡볶이가 뭐야 떡볶이가. 몰라. 난 순대 떡볶이 이런 게 막 땡기는 거 있지. 싸구려 음식만 땡긴다고 하는 거 보니 지 아빠랑 쏙 빼닮았나 보네. 맞아, 그런가 봐. 난 평소에 그런 음식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음식이 막 땡기는 거 있지? 엄마 말대로 이 유전자가 무시를 못하나 봐. 어쩜 그런 싸구려 음식만 땡기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한술 더 떠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냥 다 제 잘못이다 하고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전 장모님이 식사 준비를 마치고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 온다고 해서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우선 이거 먹고 이따가 떡볶이 해줄게. 알았어. 근데 왜 내 것만 있어? 저 사람도 밥 안 먹었는데? 너 나 잘 챙겨 먹을 생각해.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라며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만 전 장모님이 귀찮다는 듯이 외쳤어요. 집에 컵라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줘? 전 장모님의 말에 정이 뚝 떨어져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랬다가는 또다시 괜한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제가 말했어요. 네, 장모님.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는 지금 웃음이 나와? 성격 한번 좋아서 참 좋겠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너한테는 이 컵라면도 아까워. 알았어? 라며 전 장모님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줬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컵라면을 먹고는 그곳을 나왔는데요. 왜 그리도 눈물이 나오던지 한동안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저는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 가고 싶었던 것보다 한참 낮춰서 이력서를 넣었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진 않았기에 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길래 내가 꼬신 건데 지금 보니 그런 데 나와도 별 볼 일도 없구만. 그 월급 받아서 셋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잖아. 그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란 말이야. 전 아내뿐만 아니라 전 장모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달달 볶아댔습니다. 어디 능력도 없는 게 우리 딸을 데려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라는 막말을 쏟아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 아내와 전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께도 직접 전화해서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사돈,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집안에서라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새 식구가 어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 사돈이 좀 도와주세요. 죽을 때 돈 싸질러 갈 것도 아니고 부모 좋다는 게 뭐겠어요. 라는 막말까지 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니는 전 아내 전화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 중이란 이유 하나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 아내가 우리 어머니께 딸을 맡긴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딸을 돌보게 되었고요. 그 뒤 전 아내는 친권, 양육권까지 다 포기한 채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쯤은 저도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기에 기꺼이 이혼을 해줬고요. 저와 이혼을 한 전 아내는 전 장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만 들었어요. 어느 날 전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해왔거든요. 너 내 말 잘 들어. 우리 딸 이번에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하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마당에 제가 연락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불쾌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흘러듣지 말고 잘 들으란 말이야. 혹시나 다영이 일로 전화라도 할까봐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갔는데 제가 연락을 할 리가요. 그 사람이나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죠. 뭐야?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번에 들어온 우리 사이는 우리한테 매달 돈도 붙여준다고 하고 너랑은 차원이 달라. 거기다 얼마 전에 우리 집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다 바꿔줬거든. 너 같은 무능력한 사람만 보다가 능력 있는 사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암튼 앞으로 절대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연락했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전 아내가 무려 17살이나 차이 나는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돈이 그렇게나 좋은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가족 전체가 돈에 미쳐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을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광명이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예전에 보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가 타고 온 차를 보며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야, 이 차 네 차야? 너 완전 성공했구나.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요즘은 그냥 먹고 살만하다.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시간 괜찮지? 그럼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당연히 괜찮지. 친구와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근데 넌 그때 꽤 좋은 대학 가지 않았었냐? 그럼 지금 좋은 회사 다니겠네? 좋은 회사는 무슨 좋은 회사야. 그냥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지.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 정도야. 근데 넌 딱 보니 성공한 것 같네. 무슨 사업하는 거야? 이게 사업은 아닌데 그냥 내 일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니들 다 대학 갈 때 나는 따로 기술을 좀 배웠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잖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작은아버지 따라서 노가다판에서 일 배웠어. 노가다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길래 성공한 거야? 지금은 포크레인 타고 있어. 처음에는 공사장 잡부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웠는데 지금은 포크레인 자격증까지 따서 그 일하고 있거든. 나 그거 배워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아, 포크레인? 그게 돈이 그렇게나 많이 되는 거야? 이게 잘만 배워두면 완전 괜찮지. 넌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이 포크레인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 처음에는 스페어 기사로 포크레인 타다가 돈 벌어서 내 차 사면 그때부터는 일반 회사에서 받는 거랑은 월급 자체가 다르거든. 작업복 입고 추리하게 다니다가 어디 한번 외출할 때는 나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난 네가 진짜 부럽다. 넌 대학까지 졸업해놓고 내가 부럽긴 뭐가 부러워. 말도 마라. 나도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막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더라. 나 지금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딸 키우면서 살고 있거든. 요즘 사는 게 아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치기가 오르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으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이거 내 전화번호니까 저장해둬. 그리고 너 지금도 늦은 거 아니니까 혹시 포크레인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근데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왜? 뭐가 예전이랑 같다는 건데? 너 예전에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친구들한테도 참 잘했잖아. 형편 안 좋은 친구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랬잖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기억할걸? 내가 그랬었나?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암튼 넌 항상 긍정적인 친구였는데 네가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안 좋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혹시 생각 있으면 나중에 연락해. 잘만 배워두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근데 이것도 3D 업종이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긴 해서 내가 웬만하면 권하지 않는데 너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친구니까. 라며 친구가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친구가 일하는 곳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쉬워 보이진 않았지만 친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중장비 학원에 등록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뒤 자격증을 따고 그 친구 밑에서 보조기사로 열심히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가 잘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 실력에 친구도 많이 놀라워하곤 하는데요. 공사장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기도 한답니다. 포크레인 일 중에서도 그 어렵다는 터널 공사도 큰 무리 없이 해내고 있거든요. 덕분에 불러주는 곳이 많아 지금은 중소기업을 다닐 때보다, 아니 대기업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내 동생은 몇 번 봤었지? 내가 보기엔 둘이 참 잘 맞을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아니 여동생을 나 같은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게 어딨어? 너 같은 사람이 어때서? 너도 알다시피 난 딸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나도 그게 좀 걸리긴 한데 내 여동생이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걸 어쩌겠냐. 내 여동생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고 쭉 혼자 살고 있거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둘이 맘 맞아서 잘 살면 좋잖아. 사실 친구 집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친구 여동생이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네요. 너무나 뜻밖이어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친구도 그렇고 친구 여동생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시간을 두고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 한 1년 반쯤이 지나고 난 뒤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우리 딸이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외쳤거든요. 엄마야? 엄마지? 우리 엄마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내를 참 많이 예뻐하는데요. 아내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다고 할 정도거든요. 아내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기까지 해서 제가 벌어오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까지 해서 몇 년 후에는 큰 집을 사서 이사까지 했답니다. 물론 대출을 끼고 사긴 했지만 제 인생의 첫 집이었기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데요. 아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혹여나 아내가 불편할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마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 장모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 뒤 어떻게 된 일인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전 아내와 재혼했던 돈 많고 나이 많던 그 남자가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다네요. 재혼 후 처음에는 전 아내에게 그렇게나 잘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변해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는 전 아내보다 더 젊은 여자와 바람까지 나서 그 상간녀와 머리채까지 잡는 다툼이 일어났다는데요. 경찰서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결국에는 그 남자가 아내보다 더 젊은 그 상간녀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혔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와 살면서도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친권 양육권을 다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낳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정말이지 인간 같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전 장모 말로는 전 아내가 저와 다시 합치고 싶어 한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구에서 전 장모가 기다리고 있다가는 제게 달려와서 말했거든요. 우리가 다 미안하네. 우리 딸이 그 못된 인간이랑 살아보니 자네가 너무 생각나더라는 거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네. 우리 딸도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고 자네도 지금 재혼했으니까 다시 이혼만 하면 둘이 똑같은 상황 아니겠나? 다영이한테도 친엄마가 더 낫지 않겠나? 거기다 자네 지금은 돈도 잘 번다면서.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그럴 거 아냐. 그러니 잘 좀 생각해 주게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러면 다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게나.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그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라며 제가 전 장모를 노려본 채 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뒤에서 전 장모가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럽다기보다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오늘도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아내와 딸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네요.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전 아내와 이혼을 한 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만 든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